세월호 참사 210일째, 정부가 결국 수색 작업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민간 잠수사들과 현장 바지선들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정부가 입장을 결정하고 실종자 가족들이 수용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실종자 가족 측에서 어제 정부의 수색 중단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잠수사들의 안전을 고려해 괴로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도 취재한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네, 오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실종자 수습을 위한 수중수색 작업 종료를 밝혔습니다. 현장 철수도 다 끝이 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늘부로 수중수색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사고 해역에 있는 바지선과 잠수사들이 철수했고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한 수색 활동도 선체 봉인 조치를 취한 후 마무리됩니다. 이 장관은 장기간 수색을 하며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며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찾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수중수색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어제 민간 군함업체 88 수중환경이 해역에서 철수 준비를 한 게 정부 측과 사전 교감을 이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는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결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수중 수색의 종료 요청을 전 가족이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가슴 절절한 용단에 죄인의 심정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도 오늘 정부의 수중수색 중단을 요청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종자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겁니까? 일부 가족들은 정부가 계속해서 수중수색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다수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수색 중단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총 8가족 중 2가족은 꾸준히 수중수색을 지속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다수 가족들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 발표 이후인 오전 11시에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이제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을 치밀하게 계획해 모든 구역에 더 수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면서도 선체 내 붕괴 현상이 심화돼 잠수사분들의 안전이 위험해지고 있어 수색 중단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후 진도군청에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어 잠수사들을 만나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희는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선택도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저희가 수중수색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비록 수중수색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는 깊이 고민하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10일까지 정밀수색 해주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7일날 들어가니까 벌써 그때부터 차단막 내리고 수색은 종료를 하더라고요. 마음은 아프지만 일단 실종자랑 같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정말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그거를 용납 못하고 끝까지 버티고 싶지만 일단 가족끼리 서로 상처 주고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더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지만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수색 중단이 결정되면서 선체 인양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양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는 겁니까? 네, 세월호 인양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인양과 관련해 기술을 검토하고 실종자 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인양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양을 위한 검토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인양은 수색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가족들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법률 대리인인 배희철 변호사는 보름 내로 인양 검토를 위한 실무기구가 해수부 내에 설치되고 실종자 가족들이 참여해 함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인양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최소 수개월이 걸리고 인양 비용도 수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실제 인양을 결정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진도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 머물러 온 실종자 가족들이 이제 어디로 거처를 옮겨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실종자 가족들은 앞으로 2주 정도는 계속해서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머물 예정입니다. 실종자 가족 법률 대리인인 배희철 변호사는 보름 후쯤 인양을 위한 실무기구가 첫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첫 회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가족들이 체육관과 팽목항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상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하던 유가족들은 이 선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관장 박기호 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내렸습니다. 다만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니라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작위에 대한 살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선장은 살인죄가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된 박 씨보다 6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2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